우리나라 시조처럼 어우 동동다리처럼 그렇게 잘 쓰여져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얘 30마리요.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은 애드립이고 상벌 갈아입는 걸 넣자. 칸막이랑 이것도 현장에서 바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이 엄청난 선물 같은 순간들이 있어요. 티팩토리를 찾아주신 방청객분들 그리고 BTV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필모톡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배우를 모시고 필모그래피를 복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배우와 제가 대표작을 선별하는데요. 작품당 한두 씬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저는 아시아경제의 이종길 기자고요. 배우 유승용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콘설트 여섯 번째 필모톡. 이번 필모톡의 주인공 유승용 배우. 역대 최다 관객 영화와 역대 최다 매출 영화의 주역을 이렇게 영접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올해는 무빙으로 또 해외에서 아주 많은 사랑을 받으셨는데요. 최근 브라질에서는 또 영화 아마존 활명수를 촬영하고 돌아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좀 인기를 좀 실감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처음 보는 언어들로 DM들이 많이 오고요. 무빙하고 킹덤을 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지구 반대편에 갔는데 이렇게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럼 지금부터 뜨거운 장인 정신으로 비전의 성과들을 하나씩 돌아보겠습니다. 재생되는 참고 영상에는 청각장애인의 시청을 돕는 영상 자막과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일부 작품은 BTV에서 같이 본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관심을 주셔야 풍성하게 제작될 수 있으니까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작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김한민 감독님의 최종병기 활이고요. 제가 고른 시는 불타는 복수심입니다. 멀리 뛰는 모습 보고서 올림픽 보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갑자기 오랜만에 보니까 그 변발이라는 독특한 머리 스타일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아드님께서 이렇게 보고 울었다고 들었거든요. 당사자는 좀 어떤 마음이었는지 좀 그거부터 좀 궁금합니다. 되게 오래간만에 보는데 저 때 찍었을 당시가 막 생각이 나요. 벌써 12년 전이네요. 저 때 처음 알았어요. 머리가 그러니까 막 뛰면 땀이 나고 겨울인데 금방 식고. 그래서 스님들이 항상 그 비닐을 쓰시잖아요.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드님은 울었다고 하셨는데 너무 놀라서 깜짝 놀라가지고 막 하면서 울더라고요. 갑자기 아빠가 그러고 들어왔으니까.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산을 타는 장면이 꽤 많은데요. 이제 길도 나지 않은 이제 산속을 거칠게 뛰다 보니까 부상 위험도 많고 체력적으로 고생도 이제 상당하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떠셨는지 아무리 컴퓨터 그래픽에 힘이 있다고 해도 지금은
금방금방 그 기술이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12년 전이니까 저때도 CG가 물론 있었겠죠. 근데 거의 아날로그로 했어요. 그래서 저기가 아차산인데 와 거기에 컨테이너를 4층으로 쌓아놓고 거기서 와이어 달고 그냥 띄워서 막 이렇게 달라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가 퇴저감이라 실제로 돌들이 막 딱 잡으면 막 떨어졌어요. 그래서 안전사고에 굉장히 유의하면서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했었어요. 12년 전이니까 그때는 체력은 조금 괜찮으셨나 보네요. 지금도 괜찮아요.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아, 무빙에서 확인했습니다. 예. 주신타는 또 조선을 위협하는 장수지만 딱히 또 악인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생각해 보면 그 동안에 이제 연기하신 악역들이 좀 있었는데 모두 이렇게 보면 좀 충분한 정통성이나 정당성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하셨다시피 주신타는 저 나라 입장에서는 덕장이잖아요. 그리고 뭐 구루지마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나를 움직이는 엔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시나리오 볼 때 고민을 가장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만나보실 캐릭터도 그런 생각으로 빚어진 결과물 가운데 하나일 텐데요. 거의 모든 국민이 감상하셨을 명량입니다. 다시 한번 조선을 침공하셨는데요. 구루시마 미치우사 또한 주신타처럼 단순한 악역이 아닙니다. 고독함까지 담겨서 상당한 입체성을 나타내는데요. 이 씬을 두고서 크게 이제 좀 두 가지를 좀 여쭙고 싶은데, 첫 번째는 고생입니다. 얼음이 금세 녹아버리는 여름에 갑옷까지 껴입고서 촬영하셨는데요. 최민식 배우께서 인간적으로 여름에는 싸우지 맙시다 라고 이렇게 혀까지 내두르시더라고요. 출연자들까지 또 많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흡사 현장이 아비규환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한산이나 노량은 실내 체육관에서 그 배신을 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찍었는데 저 때는 광양 그 때 앞에 데서 찍었어요. 그리고 진짜 배 타고 막 찍고 엄청 고생했어요. 갑옷이 너무 무거웠어요. 이 옷들이 막 머리에도 무겁고, 그리고 죽을 때는 막 고슴도치처럼 죽고. 그 촬영도 더 좀 비참하게 죽어야 된다 그래서 재촬영한 거예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었네요. 그러면. 그럼요. 근데 이제 혼잡한 상황에서도 굉장히 저는 좀 인상 깊게 본 게 액션의 리듬감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화살을 맞으면서도 전진하고 이내 칼을 바닥에 이제 박고서 정지해 버리는 움직임 등에서 어떤 이 캐릭터만의 굉장히 강한 의지가 좀 폭발하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한데, 이런 동선을 좀 어떻게 좀 짜게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레퍼런스가 있었어요. 비밀인데 그 알파치노 스카페이스에서 그 총 맞으면서 막 춤추듯이 이렇게 2층에서 총 맞을 때 그 장면이 우리 또래들은 엄청 그걸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또 그렇게 쉽게 안 죽어. 사실 뭐 다른 사람들은 뭐 한 대 맞으면 죽는데 나는 뭐 안 죽어.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맞아도 질긴 그리고 끈질긴 그 집념이나 그 무시무시함이 클수록 이제 우리 이순신 장군이나 우리 쪽이 더 살기 때문에 더 그렇게 끈질기게 표현한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여쭙고 싶은 건 언어인데요. 그 사전에 제가 일본어 감수를 담당했던 배우 김인우 씨를 인터뷰했는데요. 유승용 씨가 정말 완벽하게 일본어를 구사했는데 제작진에서 영화에 맞는 느낌을 찾으려고
좀 어색한 일본어를 완성본에 넣었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결과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래도 1어보다 더 어려운 건 경상도 사투리인 것 같고요. 연극할 때나 우리도 사극 보면은 전하 그랬사옵나이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식의 언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첫 장면은 외우는 것 같아요. 미치귀가 간판구 대가노 이누이 나리 조센세이 바치. 그러니까 계속 진짜 녹음한 대로 계속했던 것 같아요. 지금 만주어도 지금 막 몇 개는 외우거든요. 한 번만. 더러니야말 뭐니 자꾸 파오 어떤 뭐 보던 비오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그 외국어를 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유승용 씨의 부단한 노력은 다음 작품에서도 충분히 가늠이 되는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민규동 감독의 내 안의 모든 것이고요. 제가 고른 시는 사랑의 발레리노입니다. 아, 잘 먹는다. 저는 이렇게 직접 짠 우유를 먹는 게 소한테 예의라고 봐요. 저도 정말 잘 짜시네요. 전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발레 좋아해요? 보는 건요? 제가 한 20년 했는데 지금 녹슬었지만 핑거 발레. 한번 보실래요? 손길이 참. 정씨. 에? 그런 눈으로 보지 말아요. 나 착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 남편 얼굴 보고 그런 농담이. 그런 거 상관 안 해요. 남편이 있든 없든. 그런 게 장애물이라는 생각 자체가 안 되는 인간이에요. 저 짜보실래요? 제가요? 이렇게 위부터 쫙. 아, 잘 자시네요. 아, 나온다. 전 한 마리 수컷에 불과해요. 마음에 드는 암컷 보면 물불 안 가립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규율, 질서, 도덕, 양심 뭐 이런 거 한순간에 우스워져요. 지들이나 그렇게 살라고 그래. 난 내 시대로 살 거야. 사전에 민규동 감독을 인터뷰했는데요. 배우가 가진 기존 이미지와의 충돌과 예술적 재능이 모두 나타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섭외했다고 합니다. 대화 과정에서 유승용 씨가 얼마나 섬세하고 예민한지 알 수 있어서 장성기에 어울리겠다고 확신했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 제작진이 반대를 좀 했대요. 대다수가 원빈 씨를 섭외해야 된다고 얘기했다는데요. 민 감독님께서 양조위와 피카소를 섞어놓은 듯한 느낌과 인간미가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강하게 밀어붙이셨다고 합니다. 배우들이 어떤 인지도를 쌓을 때 가장 효과적인 게 악역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좀 무섭고 그래서 그 전 작품들도 뭐 좀 센 거 열혈라마라든가 뭐지 뭐 황진이 그리고 시크릿 이런 작품들을 했었는데 근데 사실 그 대학교 때나 그 학창 시절이나 그 극단 시절 때 저런 모습들이 좀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즐거운 모습들, 코믹적인 모습들 저런 모습 말고 그래서 이게 뭐 장난치거나 막 이럴 때 그래서 대학 친구들은 야 너 막 연기하는 게 아니던데 뭐 이렇게 막 농담도 하고 보여주고 싶은 저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 소개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 욕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핑거 발레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은결 씨의 마술쇼를 보고서 대역을 쓰려고 했는데 유승용 씨가 직접 하시겠다고 해서 믿고 맡겼다고 합니다.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작진 전체가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영상에 등장하는 젖소가 젖이 잘 나오지 않아서 목장 주인이 굉장히 걱정이 많았답니다. 근데 유승용 씨 손만 닿으면 기적처럼 우유가 샘솟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혹독한 핑거 발레 훈련 덕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당시가 기억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 제 손이 좀 따뜻해요.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도 별명이 주머니 난로였어요. 그 장면은 사실 앉아서 계속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는 장면을 민규동 감독님이 빨리 찍어 그래서 몰래 찍은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저는 계속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촬영인지 모르셨던 거예요? 몰랐어요. 조용히 찍은 거예요. 이 영화는 이제 예산이 많지 않아서 컴퓨터 그래픽이 거의 안 쓰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눈길이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송호와의 키스씬인데요.
송어마저 잡히지 않아서 굉장히 좀 애를 먹었다고 하던데 유승용 씨가 물고기를 희롱한다라고 이제 써 있는 지문을 절묘한 퍼포먼스로 완성해서 감탄했다고 합니다. 저 장면은 원래는 빙어였어요. 빙어였는데 빙어를 초장에 찍어서 제가 그거를 이제 농락을 하면은 그거를 슬로우 모션으로 탁탁탁 이 빙어와 저의 이 신체 일부와 막 이런 거를 벌새처럼 찍고 싶었는데 그 해 따뜻해가지고 빙어가 그러니까 얼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산천어 축제로 갔는데 거기에 동물보호 뭐 그런 것 때문에 산천어 축제가 안 열려서 제일 큰 송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 때 입으로 넣는 장면이 있는데 CG가 아니라 정말 마임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넣지는 않고 이렇게 해서 옆으로 이렇게. 민규동 감독님께서 이 정도로 시나리오가 닳도록 외우고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내는 배우가 또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갑내기 친구 유승용은 너무나 반가운 사람입니다. 최종명기 활로 주연 제안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저와의 인연을 존중하고 제안을 수락해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내 안의 모든 것은 유승용에 대한 선입견을 깰 수 있어 보람이 더욱 큰 작품입니다. 코미디를 보는 사람은 유쾌하고 즐겁겠지만 촬영 현장은 혹독하기 그지없습니다. 2, 3년 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 영화를 함께 관람한 기억이 납니다. 낄낄거리면서 보다가 우리가 저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라면서 보람을 공유하던 그 얼굴이요. 부지런하고 성실한 자세로 앞으로도 자주 보여주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 보신 분들은 지금 보셔도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BTV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만나보실 장면은 이완경 감독님의 7번 방의 선물이고요. 제가 꼽은 시는 거짓 진술입니다. 지영이가 셀러문 가방 파는데 가르쳐준다고 해서 판사 아저씨한테 또박또박 얘기 잘해 아빠. 또박또박. 피고인 이용구는 살해 전날 자신을 때린 경찰청장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의 딸 최지영 양을 유괴한 사실이 있죠. 그러니까 최지영 양을 납치한 사실이 있죠. 당신이 죽어야 당신 딸 예승이가 산다고. 뭔 말인지 알지? 당신 아빠잖아. 벽돌로 내려친 사실이 있죠. 피고인. 벽돌로 내려친 사실이 있죠. 있어요. 사전에 이완경 감독을 인터뷰했는데요. 유승용 씨의 빠른 상황 판단과 순발력 덕에 영화의 생기가 넘치게 됐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장면의 경우에는 감정 전달력에 주목해달라고만 주문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약간 좀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이 따기를 실제로 맞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감 부여 차원에서 그거를 좀 세게 때려달라고 얘기하셨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세게들 때리더라고요 다들. 특히 그 방에 처음 들어갔을 때 오달수 선배가 때린 거는 잠깐 화이트아웃이 됐어요. 그 약간 기절. 그러니까 여기 뭐가 잘못 맞았는데 뚜 소리가 나면서. 근데 그 작품 다시 보면은 그게 나와요. 저는 알 수 있잖아요. 잠깐 화이트아웃이 됐어요. 진짜 이렇게. 평소에 사이가 안 좋으셨던 건 아니 아니시죠? 근데 주로들 다 때리시더라고요. 그 이용구는 이제 지능이 이제 7살로 소개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 씬에 이제 갈등하는 모습에서는 어쨌든 7살처럼 안 보일 것 같은 그런 여지가 아무래도 좀 곳곳에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표현하시기에는 좀 많이 좀 까다로우셨을 것 같습니다. 뭐 평상시에는 뭐 그런 부분들이 모습들이 보이지만은 이 아빠로서 아버지일 때는 다른 눈빛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아마 그거에 굉장히 주안점을 두었던 것 같아요. 네. 원래 이완경 감독님께서 사전에 이용구의 모델로 이렇게 참고했던 지적장애 청년과의 만남을 이렇게 주선했다고 하는데
이게 더 많은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교감할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더니 유승용 씨가 이렇게 한 번의 만남으로 충분하다고 거절했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많은 분들이 사실 그러니까 뭐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막 개그 소재로도 막 쓰고 그런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냥 순수한 모습. 그런데 촬영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찾겠는 거야. 그걸 딱 하나만 찾으면은 이게 물이 막 흐를 때 뭐 돌이 막혀 있는데 요거만 치우면 물이 쫙 흐르겠는데 항상 작품을 준비할 땐 그게 가장 어렵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한번 이렇게 소개를 시켜줘서 만났는데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딱 그게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만나는 거는 굉장히 그게 관찰 같고 그 잠깐 만났을 때 캐치해서 너무 감사하다 그랬었고 그 뒤로 제가 지금도 그 드립백 커피를 그 명커피라고 있는데 이거 PPL을 해야지 안동에 이제 그 학교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이제 그런 친구들이 한 1,0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면은 BTS처럼 막 환호를 막 해주세요. 그래서 뭐 같이 얘기도 하고 거기 커피 정말 맛있어요. 명커피.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이왕영 감독님은 이 영화 만들면서 한 가지 바람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유승용 씨의 나무주연상 수상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루어져서 너무나 기뻤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수상한 뒤에도 정체되지 않고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의 배우로 우뚝 서줘서 너무나 기쁘다고 말씀해 주셨고 시나리오를 열심히 쓰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만날 그날을 기대하고 있다고 꼭 전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왕영 감독님 말대로 이렇게 분량에 관계없이도 아우라를 이렇게 좀 발휘해 오셨는데요. 이 영화도 그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장훈 감독의 고지전인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삼 년 전에 의정부에서 네가 그랬잖아. 니들이 왜 치는지 아냐? 싸우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 싸우는 이유가 뭔데? 내래 확실히 알고 있어서. 근데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려서. 개새끼. 정례협정 5조 63항에 따라 전 전선의 전투를 중지한다. 반복한다. 정례협정 5조 63항에 따라 전 전선의 전투를 중지한다. 정부는 한반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라. 반복한다. 정례협정 5조 63항에 따라 전 전선의 전투를 중지한다. 정부는 한반도에서 일체의 무력 행위와 적대 행위를 중지하라. 현정유는 3년 전 의정부에서 폐쇄기 짙은 국군한테 와 싸우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훈계를 하죠. 싸우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좀 믿고 연기하셨는지, 그리고 3년 뒤 에로꼬지에서의 연기에서는 그거를 좀 철저히 배제하고 연기를 좀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확신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이념에 대한 신념에 대한 확신이었는데 그게 오래되면서 점점 알고 있으면서도 뭐 자기 부정이라고 생각하고 뭐 결국에는 우리들한테 왜 사니 너 왜 지금 그거 왜 하니 이런 질문에 뭐 대비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저 장면을 굉장히 오래 찍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우리 송강호 선배님이 처음 대면을 하는 날인데 선배님은 꼭 남의 현장에 이렇게 오세요.
근데 그날이 처음 인사드리는 날인데 저 엔딩 장면을 찍은 날인데 모니터 뒤에서 8시간을 넘게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저걸 8시간 찍은 거예요? 더 찍었어요. 아마 더 찍었어요. 그러니까 8시간을 보고 가셨어요. 근데 더 찍었을 거예요. 저거는 평상시에 너무 존경하는 그런 선배님이 모니터에서 첫 관객이 돼서 계속 보고 계시는데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러면 굉장히 긴장도 좀 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좋은 긴장. 그래서 선배님한테 좋은 연기 첫 관객한테 보여주고 싶은. 유승용 배우 하면 코미디부터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영화가 그 중심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병헌 감독의 극한 직업입니다. 아니 저희 진짜 시청률도 높고 저희 잘 찍어 드릴게요. 모욕감을 주시네. 아미 방송국 PD한테 아쉽다. 우리 갈비집은 30년을 했어도 텔레비에 한 번도 못 나와봤는데. 야, 잠복하는 형사 얼굴이 전국으로 나가면 돼, 안 돼? 멍청아,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해달라고 그러면 되지. 뭐야? 그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들이 진짜. 야, 정신 안 차릴래? 우리가 지금 닭 장사하는 거야? 야, 맨날 닭 튀기고 테이블 닦다 보니까 니들이 뭔지 잊어버렸어? 야, 그럼 아예 이참에 사표 쓰고 본격적으로 닭집을 차리던가 이 새끼들아.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예, 수원 왕갈비 통닭입니다. 아, 단체요? 30... 예, 가능합니다. 예. 예. 사전에 이병헌 감독을 인터뷰했습니다. 이 씬의 경우 대본 리딩을 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같은 대사의 뉘앙스를 거의 아예 손을 안 대셨다고 하던데. 대본 자체가 그 우리나라 시조처럼 동동다리처럼 그렇게 잘 쓰여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쭉 읽었는데 이건 뭐 저뿐만 아니라 어떤 배우가 와도 그런 운율을 탈 수 있게 대사를 잘 써주셨고, 저는 여기에 지금 보니까 예 30마리요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은 애드립이고, 감독님도 우리가 마음껏 놀 수 있게 아주 그 디렉션 할 때는 아주 살짝만 톡톡 건드려 주시고 우리가 놀게 놔뒀어요. 지금도 배우들하고는 굉장히 끈끈하게 지내시죠? 네, 오늘도 연락 왔어요. 이 단톡방에 감독님, 그리고 PD님, 제작사 대표님, 그리고 우리 이제 5명 독수리 오영재 이렇게 있어서 계속 끊임없이 연락 주고 받고 인생에 있어서 선물 같은 그런 동료들이고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여보, 우리 새로 시작하자. 난 당신 믿어. 뭐든 하면 잘해낼 거야. 고맙다 은정아. 뻔한 월급에 뭐 따로 모아놓은 돈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한테는 당신 퇴직금이 있잖아. 그걸로 그냥 작은 가게 하나 내자. 나는 어디든 괜찮아. 치킨집만 빼고. 바보같이 왜 그런 거 가지고 울어? 울지 마. 울지 말라고. 괜찮다고. 괜찮아. 왜 그런 걸 울어, 남자가? 괜찮아. 또. 아니야. 괜찮아. 다시 시작하자. 괜찮아. 울지 마. 괜찮아. 저는 이 씬 처음 봤을 때 내 안의 모든 것의 새로운 결말 같은 느낌이 좀 들었는데요. 내 안의 모든 것 보시면 쿠키 영상에 거기 이제 김지영 배우가 또 나오시거든요. 아주 격하게 두 분이 또 키스를 하시는데 그 이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씬은 감정이 핍박, 안도, 불안순으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요. 각 순간순간의 감정을 너무나도 잘 집어내서 코미디가 극대화되어 있다고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고지전에서 장면은 우리가 웃되 슬프자. 이거는 우리가 제가 슬피 울수록 관객들은 웃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정말 김지영 배우님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계속 이렇게 액션을 주니까 저는 반응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 게 굉장히 짜릿한 순간이에요. 최근에는 이병헌 감독이랑 또 작품을 또 함께 하셨잖아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이병헌 감독님이 요즘 뭐 준비해요? 그랬더니 딸이 닭강정으로 변해서 딸을 구하는 아버지 얘기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코로나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이 힘든가? 아니 너무 재미없는 농담을 저한테 진지하게 해가지고 한기를 흘렸어요. 대꾸도 안 하고. 근데 6개월 뒤에 그 책을 준 거예요. 진짜로. 그게 닭강정이라는 작품인데 박지덕 작가의 웹툰이고요. 진짜로 딸이 닭강정으로 변해서 그거를 구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진짜 재밌어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닭하고 이렇게 인연이 깊으신 건가요, 도대체? 그러게요. 계속 조류랑 계속 네. 이상하게 옛날에 애니메이션 더빙도 리오2라고 거기서도 앵무새를 하고 새를 그 닭가슴살 광고도 찍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희한하게. 지금부터는 무빙의 장주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전에 박인재 감독을 인터뷰했는데요. 하나이의 아버지, 누군가의 연인, 조폭 같지 않은 건달, 이걸 세 가지를 다 모두 연기해야 해서 연기 스펙트럼이 넓은 유승용 배우하고 함께 하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 씬은 부산 골목하고 세트에서 찍은 분량에다가 디지털 캐릭터를 더해서 완성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디지털로 장주원 캐릭터를 만든 거죠. 당시를 조금 복기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레퍼런스로 프리비주얼을 이제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만화처럼 쭉 보여주는데 에이 이렇게 찍는다고? 이걸 어떻게 찍어? 뭐 그랬었거든요 사실. 제가 한 거, 대혁이 한 거, 디지털 캐릭터가 이렇게 합쳐져서 이렇게 찍었는데 이게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잘 찍었고 1박 2일 동안에 일어난 일인데 6개월 동안 찍었어요. 그 1박 2일 동안의 싸움을. 고생은 굉장히 많이 했지만 힘들진 않았어요. 아이러니하게 너무나 기분 좋게 행복하게 속 시원하게 찍었던 작품이라서 정말 우리나라 스태프들이 어마어마하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7부에서 프랭크 만났을 때, 유승범 씨 만났을 때 원래 이 문짝을 띄워서 이렇게 찍는 장면이 없었어요. 콘티에는 그냥 싸운다였는데 뭔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 문짝을 띄워서 찍으면 안 될까? 근데 그 스태프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7인의 뭐 부사처럼 진짜 어벤져스처럼 모여가지고 그리고 나서 막 윙 돌리고 뭐 용접하고 막 해서 그거를 구현해내요. 이게 사실 불가능하죠. 이거를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나라 스태프들은 그걸 한다니까요. 정말 좀 깜짝 놀랐어요. 다음 만나보실 씨는 유승용 씨가 무빙에 출연하기로 결심한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아!
왔어. 걱정 마. 이수 내가 잘 키울게. 곽선영 배우가 연기한 아내 황지희의 죽음으로 장주원이 슬픔을 드러내는 장면인데요. 모든 걸 치유하는 그에게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아닐까 싶습니다. 유승용 씨께서는 단순한 심파로 그려지지 않을까 이제 좀 우려가 굉장히 컸다고 하던데요. 그 숙제를 풀기 위해서 출연을 결심했다고 이렇게 박인재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압박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오열하는 장면들이 뭐 꽤 있었어요. 뭐 거의 모든 작품마다 심지어 극한직업에서도 울잖아요. 그래서 근데 울 때 누구나 그 최고치에 올라갔을 때 얼굴 표정이나 소리나 이것들이 같더라고요. 그 감정을 맥스로 했을 때 최고치로 했을 때 그것들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순간 제가 좀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야겠다라고 했을 때 무빙이 왔고 아이러니하게 쭉 잘 읽다가 저 장면이 굉장히 길게 묘사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황소 같은 울음이 먼저 내린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막 썼는데 아무튼 그 앞이 너무나 이게 영화였으면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충분히 이 관계나 서사나 이 인물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겠다, 하고 싶다. 해내시고 나서는 조금 보시고서 만족하셨어요? 진짜 실제 장례식장에서 찍었는데 뭐 누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근데 잡아놓으면 계속 상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잘 됐다라는 게 그 충분히 장주원이라는 캐릭터에 완전히 젖어 있었을 때, 푹 빠져 있었을 때 저 장면을 찍어서 오히려 그게 호재로 작용했고, 저 장면도 사실 원래는 쭉 해서 그 마지막 대사까지 쭉 가는 장면이었는데 중간에 한번 빌드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그래서 이제 상복을 보여주는 장면을 집어넣고 현장에서 감독님께서 그러면 상복을 갈아입는 걸 넣자. 그래서 그 칸막이랑 이것도 현장에서 바로 만들어준 거예요, 스태프들이. 그래서 또 거기서 발전해서 뭐 벗다가 넘어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콘티에 없는 그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이 엄청난 이 선물 같은 순간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유승용 씨의 필모그래피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인생은 아름다워, 장름한 로맨스, 염력, 도리와가, 손님, 표적, 아이들, 평양성 등 이 밖에 다양한 작품을 BTV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 공개하거나 공개될 아까 말씀하셨던 닭강정, 정간의 목장, 비광, 아마존 활명수 등에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겨서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할 건데요. 김동아 씨입니다. 군 제대 후에 이제 연기를 배우고 있는데요. 카메라나 사람들 앞에 서면 긴장이 너무 되고 이제 떨려서 이제 대사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배우님께서 그런 경험이 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당연히 그런 경험 있죠. 지금도 떨리고요. 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 때는 연습을 어마어마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몽골어, 일본어를 뭐 지금도 막 하잖아요. 뭐 10년이 지났는데, 근데 대사 한국말을 제가 고1 때 했던 게 방황하는 별들이라는 그 김철진 그 권투 선수 역할이었는데, 누굴 자식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부모님이지? 뭐 이런 대사인데 아직도 고1 때 86년도인데 코사인 알파 플러스 코사인 베타는 2 코사인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코사인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정석 139페이지 뭐 엄마 다 외웠습니다. 이런 뭐 이걸 왜 외우고 있지? 근데 외워진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서 그냥 툭 치면 나오게 할 정도로 하다 보면은 이제 그때는 근데 융통성은 없죠. 뭐 유도리도 없고 애드립은 감히 생각할 수도 없고, 근데 필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분은 강현영 씨입니다. 인스타그램 활동을 되게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소속사에서 도움을 주시나요? 아니면 직접 운영을 하시나요? 만약에 후자라면 너무나 러블리하고 트렌디하셔서 칭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그냥 소통의 한 창구인 것 같아요.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신 관객분들 감사합니다. 필모그래피를 돌아보면서 남다른 헌신과 희생정신이 대중에게 사랑받는 동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앞으로도 그런 장인 정신으로 대중의 마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따뜻한 배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마무리는 특별한 두 분의 편지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분은 유승용 씨를 오랫동안 지켜와 왔다는 이준익 감독님입니다. 저는 항상 유승용 배우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는 감독입니다.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에서 처음 함께 했는데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게 아쉬워서 평양성에서 다시 호흡을 맞췄는데 유승용 배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흥행에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필모그래피의 큰 발판을 제공하지 못한 미안함이 오랫동안 마음의 짐이 됐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 자산어버라는 작품에 크지 않은 정약용 역을 조심스레 부탁했는데 바로 전화가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감독님, 시나리오를 아직 읽지 않았지만 무조건 하겠습니다. 출연료도 받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일단 시나리오 먼저 읽고 얘기하자. 아니요, 그냥 할 겁니다. 저로선 무척 부담되는 말이었지만 고마운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또 하나의 마음의 짐이 생겼습니다. 유승용은 정말 마음의 부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유승용 씨도 이준익 감독님 위해서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소년 같으신 분이고요. 정말 어른 같으신 분. 여러 작품을 하면서 좀 힘들었을 때 그 땅을 깊게 팔아. 깊게 파면 여지껏 나오지 않았던 정말 맑은 물이 나온다. 그 말씀, 그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할 때 그 문경에서 새벽에 해주신 말씀인데 굉장히 저한테는 은인이시죠. 감사하죠. 네. 다른 한 분은 무빙에서 함께 호흡을 맞추셨던 곽선영 씨인데요. 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이야. 선배님 안녕하세요. 선영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고 계셨지요? 꿈만 같던 시간이 지나고 어느새 2023년의 끝자락에 닿아 있어요. 좋은 작품에서 좋은 역할을 만나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행복한 일인데 제게는 무빙이 그런 시간이었어요. 지인은 주원을 만나 행복할 수 있었고 곽선영은 선배님을 만나 행복했습니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선배님, 함께 한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고 영광이었고 감사했습니다. 제게 주원과 만날 수 있는 행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님의 건강과 행복을 늘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어요. 장주원, 넌 나의 쓸모야.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선배님.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곽선영 씨께도 한 말씀 또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인터뷰 때 가장 큰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 곽선영 씨 역할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연 그 말 한마디 이유가 있었겠죠. 쓸모야. 이런 대사가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초능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선영 씨한테 너무 지휘가 되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두 분이 빚어낸 조화로운 연기로 많은 시청자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텐데요. 두 분의 앞날 또한 행복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며 이야기를 나누셨는데요. 오늘 무대가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뷰하면서 알았는데 내년이 그 영화를 한 지 20주년인가 봐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렇게 좀 모아서 볼 기회가 없잖아요. 지금 저도 되게
신선하고 또 저때로 쭉 빠져서 봤는데 너무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동안 애썼구나 기특하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여러 작품들 보니까 사실 슬픈 것도 있고 뭐 코미디도 있고 악역도 있고 뭐 있는데 세밀하게 세심하게 이렇게 반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 힘으로 계속 지금까지 버텨왔고 앞으로도 그 사랑으로 또 열심히 보답하는 그런 배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다채로운 연기와 매력으로 대중에게 많은 지지와 사랑을 받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수어로 인사드리고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